자, 뭐 세계의 사랑이라는 얘기가 있었나? 영화 같은 사랑. 삼성 이부진 씨와 그의 남편 얘기입니다.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결혼 이렇게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 최근 이혼 소송이 있는데 자, 이인철 변호사님은 뭐 여러 방송 보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했는데 자칭입니까? 타칭입니까? 뭐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고요. 예. 가사법에서 이혼이 이제 주로 많이 되니까 이제 이혼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영화 같은 이제 사랑이 이제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 네. 우리가 동화나 영화를 보면 행복하게 해피엔딩이 결혼해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후에 동화 가면 계속 그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재벌 딸과 평범한 집안에 결혼해가지고 이혼까지 됐는데 네. 물론 이제 성격 차이 이혼할 수 있고요. 이건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아 재벌도 이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누구나 됩니다. 이혼을 할 수는 그럼요.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소송을 하는 거 판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양육권과 재산 분할 다툼이 치열해지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이혼 조정을 했는데 이 양측이 조정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소송을 갈 텐데요. 문제는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자녀가 한 명이 있는데 현재는 이부진 씨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무재 씨가 자신에게도 양육권이 있다라면서 양육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두 부부 사이에서는 전 부부 사이에서는 양육권 문제가 치열하겠지만 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부진 씨와 이무재 씨 재산 분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산 얼마나 되죠? 사실 뭐 재산 분할에 가장 관심이 많죠. 예.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1조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무재 그 남편이 거기서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느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일반 그 사람 같은 경우 재산이 뭐 1억 있다, 2억 있다 하면 50% 그냥 쉽게 나오거든요. 그럼 1조에 50%면 5천억이에요. 그럼 법원이 과연 5천억을 인정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상당의 재산이 결혼 전에 있었던 재산을 근간으로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50%는 안 되고 그래도 최소한 10%는 되지 않을까. 10%만 해도 1조에 10%면 1,000억 원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무재 부사장이 정말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한 1,0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저는 궁금하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부진 씨가 키우고 있는 그 자녀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양육권을 남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재산 분할하고 관련이 있나요? 양육권자가 되면은요, 우선 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가 예. 있죠. 근데 양육비를 월마다 이렇게 보통 주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일시불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일시불로 받으시는데요. 예. 그렇게 한다면은 뭐 더 재산 분할 액수에 더 좀 더 크게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받는 액수 이혼하면서. 예.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양육권을 예. 주장하겠죠. 예. 근데 보통은 아이가 좀 어리잖아요. 예. 어리면 보통 엄마한테 많이 가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가 이때까지 쭉 자라면서 이 기준은 양육권의 기준은 아이의 복지거든요. 누가 아이를 더 많이 받는지 그리고 아이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누가 아이와 사는 게 아이에게 좋은지 이걸 기준으로 보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주로 엄마한테 많이 저도 이제 인정이 되죠. 양육권과 친권은 이부진 사장한테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법원 그렇죠? 실무만 봐도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인 이부진 사장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엄마인 이부진 사장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또 재산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산이 상속되거나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권자가 재산 관리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빠가 친권자가 되면 아빠가 그 막대한 양의 재산을 또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재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현재는 이부진 사장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 친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편이 원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 친권을 갖고 양육권을 그걸 어떻게 보면은 미끼로 해서 양육권을 다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공동 친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그렇죠. 뭐 이제 아내가 어떻게 됐을 경우에 그 자식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을 염두에 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크게 쟁점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재산에 대한 얘기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생각이 듭니다. 임부 사장은 아마 공동 친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 친권도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동 친권보다는 단독 친권으로 많이 가거든요. 공동 친권을 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급한 일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친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연락이 안 되면 수술을 못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요즘에는 공동 친권이 아니라 그냥 양육권자에게 친권자를 단독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 미래의 그 재산이 그 이부진 사장이 지금보다 훨씬 지금 많아지리라고 하는 그 기업가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호텔을 계속 그 넓히고 있고 네, 더군다나 국제 그 주요 공항에 네. 저 면세점을 확장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관광산업, 호텔, 그다음에 면세점 이렇게 새로운 창조 경제의 한 뭐 단면으로 봤을 때는 부의 그 확산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지금 여러 가지 이혼 분쟁이 한 또 숨은 요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 동화가 결혼 때까지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해피엔딩이지 그 이후의 삶을 봤으면 사랑과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